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이병군입니다. 자, 오늘 목소리 좀 힘 좀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의 훈풍 탓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미 증시가 전일 400포인트가 넘게 오르면서 우리 증시에도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 증시의 탓인가요? 똑같은 상승이었는데도 우리 증시만 한 번 더 출렁였다 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제 1분 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1분부터 보시죠. 예, 제일모직이 글로벌 지수 편입 소식의 상한가, 즉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배당 확대 기대에 130만 돌파했다. 자, 지수를 들어올리긴 들어올려야 되겠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집중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만 오늘 세게 올린 그런 장이었다. 4%가 넘는 상승이었고요. 지수 상승폭은 오히려 1.71%로 삼성전자의 상승폭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종목으로 저만큼 올랐다면 지수 역시 2%대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음이 정상인데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금방 회복은 좀 했습니다. 일단은 530선 위로 또 급하게 올려놓으면서 535포인트로 마감이 됐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또다시 한번 좋아질 만한 분위기입니다. 자넷 앨런 의장의,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자, 컨시더러블 타임에서 페이션트, 즉,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상당 기간이란 말에서 그것만 삭제되고 더 인내심을 가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인내가 좀 제발 길어지기를 바라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인내보다는, 미국 지표가 많이 상승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들은 장기적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좀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샘플러스 박종영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젊은 분들을 모시고 오늘 진행하게 돼서 저까지 확 좀 젊어진 듯한 기분인데요. 자, 오늘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 박종영 멘토님 오늘 오늘 출연하셨는데 장이 또 급격하게 올려줬습니다. 그죠? 예. 신혼여행도 다녀오시고. 예. 예. 참 기분 좋은 장입니다. 오늘 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소외된 개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수는 가격하게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시총 4인방,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제일모직, 한국전력, 그 다음에 삼성 SDS, 이 종목 위주로 돈이 쏠리면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조용한 시장,
다 그 네 종목에 진짜 시선이 몰리는 그런 하루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못 들어갑니다. 어제 저점 라인 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저점 라인 때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올렸다 뺄까 이런 투자 심리상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오늘 종가 쪽에는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해외 지수를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 유가를 봐도 그렇고 다음에 근데 기관 투자자의 입장,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 이거 한 네 가지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대해서 이제 그 해외 증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보시면은 18,000 이상에서 끝나면은 연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드릴 만한 카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번만 점핑 해주면은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니케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해도 그렇고요. 근데 국내 증시만 유독 못 간다. 하지만 국내 증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슬슬 이제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바닥에서 저 밑에서 변곡을 기다리면서 낙폭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유가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유가 모습인데요. 유가가 지지난주에 이제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급락 나옵니다. 왜냐면은 금융 투기적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60달러 선을 지지하는 척 하다가 분명히 붕괴가 한번 나올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투매 뭐 요런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부터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약간 조금 또 이제 근거를 좀 찾아보게 되면은요. 최근에 그 정유화학주 쪽에서 기관의 그 선취매성 물량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이제 선취매성 물량으로 이제 조금 정유화학주, 그러니까 화학주의 그런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그 연말에 이제 그 펀드 수익률에 대해 가지고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버티는 장세, 그러다가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그리고 기관은 끌어올릴 돈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막아서려고 하는, 최대한 막아볼 때까지 막아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가 만약에 지금 지수대가 1900에서 끝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000대에서 끝나는 거하고 의미가 되게 다릅니다. 왜냐면은, 개인은 좀 소외될지언정, 지수가 2000에서 끝났다. 이러면은 조금, 좀 의기양양할 수가 있겠지만, 지수가 만약 1900에서 끝났다. 약간 조금 위축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약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것 같냐면은 개인들이 붙어있는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덜 못 갈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누구나 이렇게 눈이 쏠려 있는 삼성전자나 그런 지수 관련 종목들 위주로만 더 베팅이 들어가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제일모직을 좀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 상장되자마자 상하방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개인이 트레이딩으로 붙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갖고 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자리였다. 이거는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외국인은 일방적으로 팔았지만은 기관은 그거를 끄집어 올렸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A 한 종목 가지고 한번 끌어올려보자. 이거는요, 그렇게 쉽게 밀린다는 얘기가 아닌 그런 반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정말 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관망하시면 좋은 장세일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더 관망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얘기 요즘 잠깐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는 해주셨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얘기가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네.
10만 원대의 저가형 스마트폰을 이제 드디어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죠? 타이젠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 이 기대감 때문입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좀 급격하게 올랐어요. 네, 물론 그런 좋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르지 말고 다른 중소형 대형주 코스피가 올랐어야 개인들의 체감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거래 종목들은 양호는 했지만, 그렇죠. 조선주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이 양호는 했겠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시장 좀 흔들림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며칠 전 이제 시장을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지지난주 제가 왔을 때에서 이제 박스권 속 장세다. 박스권 장은 맞다. 그러나 IT가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주도주의 부재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장이 위쪽으로 상승할 것이다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박스권이 맞고요. 주도주의 부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 증시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상황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그런 시장으로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서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IT 부품주라든지 물론 삼성전자가 강세의 이유도 있겠지만 IT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지금 정도에서는 단타보다는 만약에 시장이 넘어간다고 봤을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에서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 좀 조정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코스닥 지수 530과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로는 한 1900선 정도 그 라인이 이탈이 되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 비중을 50% 이하로 좀 줄이자. 그 전에서도 저는 70% 이전에 그러니까 FOMC 며칠 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서 만약에 흔들릴 걸 대비해서 이미 30% 현금화를 시켰어요. 물론 깨진 게 아니라 먹은 종목들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에서 흔들릴 때 이미 아침부터 외인들이 들어오질 않았죠. 그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제 폭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그게 틀리고요. 그리고 제가 3시, 4시에서 무료 방송을, 공개 방송을 했었었는데 지금 녹화 자료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어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자, 미국 시장이 저렇게 급등을 한다라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인들이 들어오면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라. 그래서 아침부터 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쵸? 외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종목들은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샀었어야 되지 않느냐. 포트로 종목들을 편입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 그쪽 시장에서 오늘 야간이든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랠리가 나오면 단기가 아니라 스윙과 중기 이상의 연말 랠리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연초 랠리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상승한다는 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추가적 상승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무조건 상승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미국 시장하고 해외 시장,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올라갔을 때에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장대 음봉,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어제 장대 양봉을 음봉으로 말아버린 상황이 되면 계속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미국 시장을 보고 그렇죠. 대응을 좀 해보자. 네. 근데 사실상 미국 시장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제 좀 영향을 받기는 받았는데 외국인들 움직임 때문에. 네, 참 디커플링으로. 거의 디커플링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하기사 외국인들 이 수급의 주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따라다닌다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정수 멘토 얘기를 듣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박종희 멘토님. 예. 자, 이게 시장 이제 폭이 좀, 상승폭이 조금 더 여력이 좀 남아있다. 미국 시장 봐가면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상승의 폭이 남아있다면, 예. 과연 어디까지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제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예상 시나리오는요, 오늘, 그러니까 지수를 이제 과격하게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소외된 장이었고요. 이런 장세에서는 개인들이 쉽게 붙을 수 없는 그 지수 관련 종목들 위주로 정말, 버라이티아 또는 야금야금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붙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장세를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지나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제 또 두 번째 시나리오를 이제 예측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유가 그 하락 관련해가지고 항공주라든지 이것들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유가의 반등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유가의 반등으로 인해가지고 하락을 하는 반면에 그 산업군의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기관이 받쳐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SOE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밖에 등등의 그런 정유화학주 종목들은 기관이 받쳐놓고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게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손바꿈이라는 거죠. 잠깐 그 투자 이렇게 주체별 매매 종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 SO일 같은 경우입니다. SO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버텼습니다. 죽기 살기로. 예. 12월 3일부터 요새 막 이렇게 정부를 막 이렇게 욕하고 그다음에 기관을 욕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정말 피눈물 나게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12월 3일부터 SO일 같은 경우는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올라오니까 괜히 파는데요. 이거를 물량을 외국인이 잡습니다.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기관들이 그런 정유화학주들은 이제 밑에 선취매성으로 잡고 있는 거를 이제는 외국인이 손바꿈 일어나는 걸 이렇게 한 번씩 종목들을 정유화학주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은 좀 난해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 정유화학, 조선, 요 섹터들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요걸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유, 조선 화학주가 과연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 전환이냐에 대한 질문에서 추세적 전환으로 보시는 겁니까? 추세적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어가지고요. 연 말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한번 그런 세계적으로는 금융적 그런 투기적 세력이 한쪽 방향으로 포지션을 밀게 되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밉니다.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대부분이 연말보다는 연초를 많이 걱정하시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연말에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 내년 연초가 조금 많이 좀 걱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추가 반등을 기대해보지 지금 추세적 전환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타이밍을 가져보자는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냥 보유를 하자. 왜냐하면 그동안 유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반등을 줄 것이다. 자, 이 국제 유가라는 것이 사실은 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훈풍이지 사실상 악재가 사라진 것은 아닌 시장입니다. 그죠? 네. 예를 들면 지금 국제 유가가 갑자기 전일 급등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다음에 또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즉 오페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라든가 감산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죠? 네. 예, 감산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루블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악재가 계속 남아있고, 그리스도 악재가 남아있고. 자, 악재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셨고, 추세적으로 주도주군이 나오면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악재를 뛰어넘을 만한 국내 증시의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국내 증시의 모멘텀의 최고봉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겠죠.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업종의 종목들 좀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주도주의 지금 부재,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올라가려면요 외국인들이 주도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업종을 땡기기에는 걔네들은 반등이 될 뿐이지 주도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IT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걔네들이 만약에 그쪽 애들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됐을 때, 그때 저는 증권주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주도주와 업종 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종목들이 그때서야 조선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면 다른 종목 업종들도 주도주도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네. 트리클 다운 현상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가지에 물이 넘쳐서 결과적으로 주도주가 어떤 바가지가 돼서 그 바가지에 그렇죠. 물이 넘쳐서 다른 업종에 그 다른 업종까지 적실 수 있다. 그래서 이 트리클 다운 현상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신 것 같은데, 자, 글쎄요, 모멘텀은 아직까지 조금 약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여기서 모멘텀이 약한 상황에서 순수 외국계 수급만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뭐 매도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매도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연관지어서 이슈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부진과 원유 공급 과잉으로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내년 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제유가 추락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 현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11일 기점으로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어제까지 총 2조 8,114억 원의 자금을 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이 현금 인출 역할을 하면서 코스피 역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유가 하락이 최근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하락세,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까지 국내 증시를 위협하는 악재 속에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이 공개됩니다. 예, 참, 이 말이 참, 가슴 깊이 좀 와닿습니다.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증시가요. 이래서는 안 되죠. 결국은 외국계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의 어떤 움직임, 그들이 선물 방향성을 가지고 현물을 가지고 노는 시장에서 어김없이 당하고 있고, 기관들은 거기서 눈치를 보면서 정말 힘든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뭐 계속 흔든 대로 지금 국내 증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늘 강한 측면보다는 급락의 우려 속에서 지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올라올 때는 계단식 상승이고 떨어질 때는 투매성 급락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멘토님, 일단 대응 전략이 뭐 있을까요? 뭐 국제유가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추세. 그러니까 국제유가 조금 전에 박정희 멘토님께서는 이제 국제유가는 반등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뭐 대응 전략 세울 거 없습니다. 그죠? 국제유가 반등하면, 당연히 국제유가 하락 때문에 떨어진 부분만큼은 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반등의 폭을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반등의 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 누구도 그 100달러에서 설마, 마지노선 70달러였었고, 그 나머지 2차 마지노선이 60달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절대 아니다. 잠깐 그 부분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도 60달러 선 분명히 붕괴되면서 이게 좀 과격하게 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전제적인 조건으로 그냥 금융투기적 세력이 가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2주 전에 충분히 뭐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잠깐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금융투기적 세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요, 정말 과감하게 밀어냅니다. 정말 무섭도록 그렇게 밀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연말까지는 그렇게 과격하게 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잠시적으로나마 조금 그런
정유나 정유화학주가 이제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거는 일봉으로 본 차트가 아니라 월봉으로 본 차트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과거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개월에 걸쳐가지고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은요, 그건 분명히 아래 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투기적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를, 숏배팅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끝내지, 이걸 2년, 3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길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급락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유효하냐면은 연말까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상승을 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냥 정부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정부를 한번 믿어보자. 예. 알겠습니다. 정부를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나라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두바이유입니다. 두바이유인데 이 두바이유의 가격이 조금 많이 폭락을 했고요. 이 두바이유의 가격의 폭락은 사실상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수출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페크 쪽에서는 감산을 하지 않고 미국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를 수출을 전혀 안 했었죠. 그러다가 수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은 과잉이 됐고 그로써 국제유가는 더더욱 하락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자, 이정수 멘토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서로 지금 힘겨루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힘겨루기에 대한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 먼저 순서를 좀 뒤바꿔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세일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힘겨루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기 때문에 자,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래 예전에는 우방국가였죠. 근데 지금 최근에서는 이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를 지원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뉴스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이제 그 중동에 대한 패권 다툼, 그 패권 다툼에 따른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로 인한 이제 셰일가스, 그리고 셰일 오일, 요런 거에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셰일혁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원유를 그동안에서 어떻게 생산했느냐. 자,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에 있는 곳에서 한 곳에다 거기다 파이프를 꼽아다가 원유 매장지에서 그렇게 뽑아서 석유를 추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뽑는 과정에서 그 셰일층이 발견이 되었죠. 사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인데요. 그 채산성, 그러니까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동안에서는 이것들을 그렇게 그게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생산하기에는 그렇게 상품성이 떨어졌었죠. 근데 2000년대 그때 중반인지 그때 중에서 아마 $150 갈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2,700원 올라가는 등 엄청난 가격이 물론 투기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게 나중에 얘기는 나왔지만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에서 그 셰일가스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고 채권성이 이제 맞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그 단가를 지금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그 낮춘 상태에서 이제 석유 패권, 그러니까 G1을 얘기하면 미국을 얘기하고 G2를 하면 사실은 중국과 미국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동 국가의, 그러니까 중동이 아니라 이제 석유의 G2를 얘기하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은 중동 정세를 패권을 잡고 싶어 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아까 전에 이제 셰일 혁명, 그걸로 이제 기름을 오일샌드라든지, 이게 모래라든지, 이제 아마존에 가면은, 이제 그 늪에서, 퇴적물에서 이제 오일이 발견되는 등, 그러니까 오일을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에서는 그 오일을 팔아다가 복지국가처럼, 그러니까 거기는 학비도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텼던 나라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공급 과잉으로 내놓으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랑 지금 경쟁 중에서, 둘이 공급 과잉으로 왜 싸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저 채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공급 과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수입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미국은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40달러까지도 후려쳐도 충분히 그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지금 그렇게 둘이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서 석유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전에도 그랬고요. 예전에도 그 샌드 오일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오페크가 의도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좀 늘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채산성 악화. 그러니까 즉 캐내봤자 별 수익이 안 나니까 그죠? 포기하게끔 만들었고 지금도 오바마 정부가 셰일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 저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정수 멘토님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죠? 그렇죠. 국제유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주가가 또, 들 수 있다는 것과는 또 상반된 얘기고. 자, 이게 그, 얘기 일치점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분 다 지금, 한 분은 국제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한 분은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한 분은 국제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국제유가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던 거는 무시해도 좋다.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자, 한 분은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딱 지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올라가는 부분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예. 그럼 그걸 마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동 정세에서 유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믿는 게 뭐냐면 내년에서는 이 공급 과잉이지만 내년에서는 그 유가, 그 소비국가,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내년에서는 많은 생산 공급 과잉이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소비를 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은 정말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올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국제유가 상관없다. 중국이 이제 소비를 해서 중국의 소비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주가는 어떤 주도주군을 만들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죠. 그죠? 네. 예,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유가가 오르면 오른다고 시장을 빠뜨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시장을 빠뜨립니다. 핑계는 언제든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보다는 국제유가보다는 외인들의 방향성, 즉 외인들의 흔들림에 의해서 그냥 시장은 핑계를 대는 것 뿐이고요. 이런 외인들의 단기성에 의한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결국은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자, 이슈 얘기 우리가 언제부터 이 국제유가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조금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만 그건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승한다는 쪽으로 가닥은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자, 요만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포트가 다 있고요.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오늘 두 분은 박종익 멘토님의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치고 우리 이정수 멘토님 포트에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FOMC 오기 전에 예. 그 변동성에 맞춰서 종목들을 비중들을 좀 줄여놨었죠. 아, 그러니까 네. 미리 선제적 대응을 그렇죠. 좀 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주식 100% 다 갖고 있지 말고 30% 정도는 정리를 해서 70%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장의 저점이 깨지는 그러니까 530 코스닥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530짜리랑 코스피 지수 1900이 무너지면 나머지 거기 20% 30% 줄여서 현금화를 50% 이하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ELK와 인프라웨어 두 종목이었는데요. 네. 요거 아직 못 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짤막하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AS 주시죠. 네. 지금도 그쪽 종목을 들고 있다면 사실 계속 수익거리거나 아직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랐으면요, 걔네들은 그쪽 종목들은요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을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카드 박종영 멘토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영 멘토님 오늘 히든카드하고 그 다음에 예. 가격 전략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금일에 이제 히든카드, 종목은요, 그, 한양 디지텍입니다. 어제 그 편입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한 지금 세 번째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데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양 디지텍입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3,500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3,500원 해가지고 그 가격대에 한번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왜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이 한번 날 때마다 15%에서 20%씩 급등, 그러고 나서 2, 3개월 주가 횡보, 이거를 지금 반복하는 지금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2014년 1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적자 전환에서 흑자 전환 이렇게 기조를 해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이 생겨서 한 번에 레벨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분기 때도 한 번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레벨업이 나왔습니다. 그 3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레벨업이 나왔는데요. 물론 4분기 때도 물론 이제 더 기대할 만한 요건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이었습니다. 당기수익이 마이너스 31억이었고요. 그런데 2014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14억, 9월 달에는 14억을 넘어선 22억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2013년도 대비해가지고 벌써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고요. 2014년도 12월에 20억 정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년 뉴스에 반드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몇백 프로 증가 하면서 220% 증가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2015년도 2월 달에 아리랑 3A라는 게 발사가 됩니다. 그동안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섹터가 많이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요. 분명히 이제 겨울철 시즌 해가지고는 언제 백신 관련 테마, 요런 것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뜨끈뜨끈한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로 보시게 되면은 비추로셀이라든지 비추로시스라든지 그 밖에 등등의 종목을 보면은 점점 실적도 좋아지면서 바닥을 기고 있고요. 그리고 비추로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못지않게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더 강한 그런 실적도 있고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14년도 아리랑 3A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 기대감이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를 2735로 잡아봤습니다. 2735로 잡아봤는데, 물론 2,800원 부근에서 사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가격, 손절가, 손절가는 이제 2,4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3,500원이고요. 그리고 3,500원을 양봉 돌파 시,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주 항공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요 중에서도 한양 디지텍, 크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조금 요 종목을 집중해보자. 그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잠시 뒤에 다시 나눠보고요. 이정수 멘토님, 오늘, 종목 추천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오늘 들고 온 종목은요, ICD입니다. 자, ICD는 대표적인 이제 AM, OLED, 이제 삼성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 수주 계약이 최근에 공급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삼성 뉴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일단 먼저 매수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6,400원이고,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격은 6,050원입니다. 자, 요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요, 자, 연말 연초장, 역시 IT, 아까 전에도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에서 주도적으로 만약에 IT가 부각이 되면 결국 IT 부품주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연말장 랠리는 IT 부품주를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 왔을 때, 물론 포트비전용으로 예전에 없어졌지만 BH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저께가 아니구나. 지난번에 왔었던 인프라라든지 다 보면 ELK 보면 다 IT 부품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올라갔죠. ELK는 그 다음날에 12%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인프라도 추천하자마자 6%, 7%를 먹여줬을 겁니다. 근데 그쪽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도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동성 장세에서 리스크, 여러분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수익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그거를 정리했을 뿐 그걸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싸게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다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CD를 가져온 것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종목에 있어서 없어서 종목을 못 산다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좋으면 여러분들 그쪽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CD를 가져온 건데 매수 가격 아까 알려드렸죠. 6,400원. 아마 오늘 종가 부분 그 가격이 될 거예요, 아마. 자, 다시. 자, IT 부품들의 강세의 기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요 ICD는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을 1년치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삼성과의 OLED 제조 장비 공급 체결 뉴스. 그래서 2014년 7월 23일 날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체결 계약이 돼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연말 연초자 역시 역별 패턴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ICD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역배열입니다. 그렇죠? 역배열에서 여러분들 연말 연초장에서 역배열 패턴들 급등한다라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예전에서 원익IPS라든지 뭐 연희정보통신이라든지 역배열에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이 이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 기관들이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손절사만 잘 가져가시면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확신을 주시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양 디지텍부터 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아리랑 3에 좀 초점을 맞추신 거 맞죠? 일단 아리랑 3는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이 실적에 먼저다.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 예. 실적이 먼저면 실적이 더 좋은 빛으로 셀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수급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지만 이제 신고가 넘어가는 이제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추셀보다 더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더 추가 여력이 더 클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 항공 테마입니다. 그죠? 예, 예. 우주 항공 테마에 같이 엮여 있었던, 지금 말씀하셨던 게 비추로셀이나 한양 ENG나 한양 디지텍이나 모두 지금 우주 항공 테마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비추로셀로 보입니다. 그죠? 아, 네, 누가 그 예전에도, 주식 경영 중에도 대장주를 잡지 2, 3등주를 잡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추로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실적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비추로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고, 네. 한번 월봉상 신고가를 넘어가기 때문에, 네. 한번 돌파가 되면은 뭐 10,000원 이상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 조금 한양 디지텍을 선택을 했느냐. 비추로셀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상 봤을 때는 그런 우주항공 테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테마는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한양 디지텍이 더 그쪽에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합하고 있고요. 단지 비추로셀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상, 그리고 이제 실적상, 그리고 모멘텀상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지, 우주항공 테마하고는 예전에 뭐 한 5등주, 6등주 했었던 종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멘텀이 만약 이쪽 테마로 불게 된다면은, 한양 디지텍 쪽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자, 그럼 성장성을, 실적으로 본다. 예. 자, 우주 항공 테마는 사실상 조금은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항공 테마들이 늘 뼈쪽산을 좀 그리면서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까운 근접해 있는 테마가 아니다. 가까운 근접해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테마이다 보니 늘 이런, 인공위성 발사라든가 우주 항공 산업 쪽에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번 쭉 올랐다가, 그 전까지 오르죠, 그죠? 그 전까지 쭉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딱 아리랑 3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추세를 탈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박종익 멘토님께서,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 들어가 보니까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한양 디지텍을 탑으로 꼽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일단 좀 해드리고요. 자, ICD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얘기를 이게 아마 지금도 ICD 들고 계신 이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많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CD를, 제가 이렇게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ICD를 아직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여기서 한번 또 ICD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상담을 제가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담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ICD 쪽에. 근데 이 주담의 태도가 영 깨름직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혹시 주담하고 통화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주담하고 통화해보지 않았죠.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안 해보셨다. 그런데 이 ICD의 성장성, 그러면, 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에 TV 있으시죠? 있죠. 예. 네. LCD입니까? LED입니까? LED. LED TV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LED TV를 보고 계신데, 이게 LED와 OLED의 차이가 확연하다고 보십니까? 회사에서 만들 때에서는 같은 라인으로 혹은 같은 기술력으로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디스플레이 쪽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LED TV를 보고 있는데, OLED로 바꾸고 싶다는 굉장히 강한 욕구가 있어야 이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화질만으로 이 TV를 교체하고 싶다는 욕구는 별로 안 들기 때문에 ICD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조금, 자세히 좀, 다음번에는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기술적인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정수 멘토님은 항상 그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기술적으로 강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들고 나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급작스런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 또 시청자분들도 뭐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려 섞인 마음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은 IT 쪽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IT 쪽은 여전히 성장성으로 보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SK 하이닉스 시계 말씀드렸었죠. 그죠? 세게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이끌면서 IT 쪽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생각해 보면 IT 쪽의 전반적인 상승이 저도 가능하리라 보여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방송 프로그램 보시면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행위인 만큼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